자, 우리는 지난번에 유식 제1송 내지는 또 2송의 전반부, 그래서 유가설합법, 유종종상전, 피의식 소변, 차능변 유삼, 위이숙, 사량, 급요별경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와 법이라는 것을 가설했을 때 모든 존재에게는, 모든 존재, 즉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요, 살아가는 존재야. 살아가는 존재였을 때 살아도 뭐냐면 우리가 공한 것이고 있는도 공한 말입니다. 오로지 여기에서 채택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가는도 공하는데 가는은 역시 오는가 속성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간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중간적 생각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존재, 업의 존재가 상속해서 전변시키는데 그것에 의해서 시기 소변 능변하면서 소변 능변 변하게 되고 또 능동적으로 변해 가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이름이 이숙이라고 하고 사량이라고 하고 요별경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숙이라는 것을 우리는 팔식이라 그러고 사량식을 칠식이라 그러고 요별경식을 육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숙의 다른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량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별경식을 의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감각적 의식 앞에 있는 식을 전오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까지 읽었고 그 안에서 초아레아식 처음 아레아식이 있으니 아레아식은 처음 아레아식은 이숙이고 일체종이니 이숙이고 일체종 앞에 이숙이라 했는데 그죠? 이숙이라고 했는데 아레아식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어요. 왜 그러느냐니까 이제 유식쟁이들의 설명입니다. 유식쟁이들의 설명의 입장에서 과의 입장에서 과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숙이고 인상 원인의 모습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종자이고 그다음에 과상, 인상 아니고 인간이고 현상, 현행하는 모습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래아기 때문에 아래아, 이숙, 일체종 어느 입장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래아라 볼 수도 있고 이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종자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유식쟁이들은 하나 그것은 뭐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레아식이라는 언사를 가장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 아레아식이라고 했을 때 아레아라는 말은 장식이라는 뜻이에요. 장식. 장자는 창고 장자를 씁니다. 창고. 감출장자. 감출장자. 창고할 때 장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진장 하잖아요. 무진장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진장하면 많다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무진장이라 했을 때 무진장이라는 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창고가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고가 감출장자 창고잖아요. 예. 창고가 그만큼 넓다라고 했을 때 그 감출장자인데 아레아식을 장식이라고 한문으로는 번역하고 그 장식 창고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맨날 내가 말씀 그전에 유식 이야기할 때 했지만은 능장, 소장, 집장 하는 겁니다. 능장, 소장, 집장. 능장이라는 것은 뭘 자꾸만 창고 안에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는데 창고가 꽉 차요. 창고는 무진하기 때문에 꽉 안 차. 꽉 안 차는다는 얘기예요. 이 창고는 희한하게 아무리 갖다 넣어 놔도 창고가 여유가 생기네. 계속 넣어도 계속 여유가 생깁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능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이라는 것은 아니 창고 문이 없어요. 문이 있다는 이야기는 소위 안 받고 싶은 건 문 딱 닫으면 되잖아. 근데 이 창고는요.
문이 턱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예?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말로 지금 이게 식이라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라는 건 능장. 뭐라 아무리 마음이 경험을 해도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은 계속 넓어 있어요. 계속 넓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변동이가 안 되는 이상은 계속 여유로워집니다. 예. 우리가 공부하다가 머리 터져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하다가 머리 터져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인슈타인도 뇌세포를 얼마나 썼어요? 그래 많이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여유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AI는 우리가 D램이라는 게 반도체 D램이라는 게 기억 소자죠.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니까. 그 메모리 기억하는 놈을 막 갖다 붙이고 넓혀야 돼. 왜냐면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넓혀야 돼. 근데 우리는요. 정보가 예? 넓힐 필요가 없는 거야. 엄청나게 우리는 지금 머리 안에 뇌세포나 이게 예? 반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게 들어온 거야. 예. 지금은 그냥 돈으로 그냥 어? 뭐야 GPU도 뭐 만들고 뭐그 주변에 D램도 만들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이미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빵빵빵빵 넓어지고 아니 또 가만히 있어요. 예 반도체는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데 그 HBF 이런 거 개발하잖아. 우리는 지식이 쌓일수록 개발돼 또. 머리가 개발됩니다. 개발돼 가지고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참 묘한 걸 가지고 있죠. 이걸 뭐냐면은 활용하는 것이 내 세포만으로 이야기하기 못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식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많이 가져다 놔도 거기에 예? 창고가 즉 마음의 창고가 좁아지지 않는다는 걸 능장이라 그래요. 근데 마음은 어떤 대상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대상이 쑥쑥 들어올 수밖에 없어. 예. 마음은 문이 없습니다. "마음의 창을 열어요." 하는 노래 가사 적은 놈은 바보야. 어. 그 마음의 창은 그 사람은 육식의 창이든 의식의 창이든 내지는 자기 이기의 창이든 그 창을 이야기하지 워낙에 마음 자체는 창이 없어요. 아니 입구는 남대문만한데 예 남대문만한데 내 말라시게 한 요만한 걸 앞에 딱 가린다고 남대문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근데 가려질 수 있어요. 내 눈앞에 갖다 놓으면 가리잖아. 예. 말라시기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의식이 턱 그 내 눈앞에서 다 가린 것 같고 싫은 것 같고 거부하는 것 같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게 그게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는 문이 없어. 그다음에 집장해요, 집장. 집장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집수가 된다는 거야, 집수. 그러니까 다 뭐냐면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창고 안에 들어간 것이 그냥 창고에서 휘휘 날아가 보관되고 있는 거야. 예. 내가 기억이 안 날 뿐. 기억이 안 난다는 기억이란 건 육식에 해당됩니다. 그죠? 기억이 안 될 뿐 뭐야? 철저하게 저장되어 있는 거야.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 가물가물하죠. 그죠?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해도 내가 내라는 기억은 해요, 못 해요? 그것만 하면 삽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근데 내가 나라는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치매인 경우도 있고, 예. 치매인 경우도 있고, 코마인 경우도 있고. 자, 치매나 코마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유식에서 이야기하면 푹 숙면에 들어갔을 때, 기절했을 때, 그때 나를 기억 못하는 또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기억 못해도 마음은 작동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마음은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아식은 나보다 초월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차원, 초월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에게 지배받지 않는 그러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정보를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다 알아.'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다 집장, 저장되어 있다.
자, 그것이 아래야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야의 정보를 누군가 꺼내 쓰겠지. 누군가 꺼내 쓰는데 자꾸만 꺼내 쓰는 것이 편향적으로 꺼내 쓰다 보니까 내지는 예? 자기 뭐 말라시기 선호해서 꺼내 쓰다 보니까 이익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익이라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든 지금 시작은 아레아라는 특별한 능장, 소장, 집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그래서 이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숙이라고 이야기. 제가 미술을 못 하잖아요. 그림을. 제 마음을 얼마나 잘 그리고 싶겠어요. 근데 내가 그리려도 잘 안 돼. 그 왜 그러냐니까 나는 그걸 잘 그릴 만한 그 신비함도 없고 그런 구도 이런 것들 보는 능력도 없지만은 몰라 지금 그리면 어쩌려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뭐 고등학교 이후로 도화지에 뭘 그려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못 그리기 때문에. 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그린다는 얘기 덜 그릴 뿐, 잘 그리지 못하지만은 내가 아예 못 그리는 건 아니잖아. 그릴 수는 있는 거잖아. 예, 내가 그릴 수는 있는 거잖아. 제가 이 위패 쓰는데 붓펜으로 막 쓰잖아요. 단정하게 쓰겠어요? 개발세발 쓰겠어요? 개발세발 씁니다. 쭉쭉쭉쭉. 저걸 어떻게 막 앉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막 그냥 딱 잡으면 자자자자자 이렇게 쓰고 말아요. 근데 저래 쓰고 있는데 보살들이 내보고 잘 썼대. 이상하지. 그 왜 잘 썼다 했을까 했을 때 보살님들은 다 단정하게 애를 쓰는 거야. 예? 단정하게 애를 쓰면서 쓰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애쓴 흔적은 애썼어요. 그냥 대충대충 했어요. 근데 대충대충 한 게 여러분들 눈에는 파격적으로 보이는 거지. 파격적으로 보여서 잘 썼다고 보이는 절대 잘 쓴 글씨가 아니죠. 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시각차지. 시각차지. 근데 어떻게 대충 쓴 것도 잘 썼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 보면은 뭐 몇 년을 써도 뭐 한 해 한 번 쓰는 건데 그냥 쓰는 겁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숙이라는 거예요, 이숙. 이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보다 내가 연구를 잘하죠. 예. 잘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구를 못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밥 잘해요? 못해요. 밥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거는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불공부 가르치는 거 안 하고 뭐 요런 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즘 내가 탁구 치는데 나는 뭐 비엘 감에 져져. 8m라도 맨날 박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잘하는 거 해 가지고 몇 개가 안 돼. 라지만은 그 뭐냐면은 특성대로 차이가 나는데 완전히 우리 보기에는 다른 양상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게 이수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대적 큰 차이가 없어요. 사람은 대적 큰 차이가 없어요. 외계인이 와서 탁 우리 보면은 우리하고 걔하고 구분할까 못할까? 외계인이 오면은 우리하고 걔하고 거의 구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죠? 예. 우리나 개나 아니비설 신이가 눈, 코, 귀 다 같이 붙어 있거든. 어. 그거를 보면요. 별 차이가 없잖아. 걔도 이빨 있고 우리도 혀 있고 뭐 다 있잖아. 어. 뭐 털이 좀 덜 있고 하는 건데 뭐. 어. 그거야 뭐 외국인이 크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이티나 내지는 어? 그 스타 워즈에 나오는 외계인이 파충류 같으면은 걔야 우리는 포유류잖아. 걔들 입장에서는 인간으로 볼까? 포유류의 한 종으로 볼까? 포유류의 한 종으로 보지. 파충류 입장에서는 그 다름을 보는 거지 걔하고 우리하고 차이를 그렇게 보질 않는다고. 예예. 그러니까 마치 그냥 그 외계인들이 파악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니까 우리하고 내지는 서양 사람하고 정도의 차이. 어 고 정도의 차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숙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아주 그냥 에 총천연으로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또 총천연인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이숙. 근데 그런 이숙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은 일체종자, 가지가지의 종자에 의해서 이숙이 일어납니다. 요 종자라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우리가 해심밀경을 읽었을 때 아레아식 말고 아타나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타나식. 해심밀경에서 아타나식이라는 이야기는 육체적 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유식에서 보면 아타나식 보면 이게 유전자네 딱 이렇게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뭐죠? 유전자가 우리 지금 이 색을 뭐냐면은 색에 대한 우리의 이 육신에 대한 정보를 유전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유전자 염기 서열에 의해서 이 육신이 부르륵 일어나는 거야. 그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하고 내 정보는요 같은 거죠. 예. 정보는 같은 겁니다.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 양상으로 일어났을까 했을 때 유전자 입장에서의 차이일까? 아레아식 입장에서 차이일까? 아레아식 입장에서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전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나 나나 크게 뭐 그냥 대동소입니다. 대동소이. 대동소인데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은 대동소이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지.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레아식이라. 아레아식. 즉 마음의 영역. 어. 우리가 소위 해서 유전자는 안이위설 신을 형성시키고 이 인간이라는 형태를 구성짓고 요것으로 쭉 일어나게끔 하는 예? 그게 유전자의 정보에 담겨져 있고 아니고 그 안에 마음은 아니 한 아버지 한 엄마한테 낳았으면은 유전자 정보가 같잖아. 그죠? 그러면 비슷한 놈이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 놈하고 둘째 놈은 성격이 다르네. 그 왜 그래? 그게 아래아식 차이라는 아래아식의 차이라는 거야. 그럼 유전자는 육신을 따라 흐르는 거지. 아타나식은 육신을 따라 흐르는 거지. 그럼 아래아식은 어디를 따라 흐르는 거야? 업식 이래 이야기하면은 그 업식은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면은 요즘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유전자 같은 아타나식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타나 유전자 말고 아레아식이라는 이야기를 이 아레아식의 가장 근접한 서양적 언어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상사의 기술에 속했을 때는 뒤집어집니다. 이 은사 하나로. 그러니까 유식은 아레아식이라는 게 가장 매력적인 언어예요. 그러면 이게 유식만의 언어였느냐? 아니고 우리가 금강경을해서 아인중생 수자상 할 때 인상했을 때 푸드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파는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으로 재생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안에서의 사유와 다음 생의 생류 사이에 중류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어요. 중류가. 그래서 독자부 같은 경우에는 푸드갈라라는 은사, 인상, 인 했을 때 개아 한문으로 번역합니다. 개아라고. 다 각각 개별적 아가 있어서 그것이 다음 생으로 연결시킨다라고 하는데 지지를 못 받죠. 왜냐하니까 불교는 가장 기본이 무아입니다. 불교는 가장 기본이 무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아를 주장하는 것은 무아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독자부는 형성 뭐 주장을 했지만은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이제 어 그런데 화지부 같은 부파에서는 궁생사식 궁 이 궁생사식이면 궁극적인 이란 궁자 쓰고 생사
생사의 궁극이 되는 식. 그러니까 생사를 연결시키는 식. 그러니까 그런 식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식이 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뭐 이런 표현도 되죠. 여러분 자동차가 100 킬로를 쫙 오는데 예? 브레이크가 확 밟혔어요. 아니 갑자기 고장이 나서 엔진 시동이 톡 꺼졌어. 톡 꺼지면은 차는 그대로 있어요. 쫙 앞으로 오는 관성에 의해서 밀려가. 밀려 쫙 가죠. 밀려가지. 밀려가 가지고 그냥 그 에너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쭉 밀려갈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서 딱 끝날까? 안 그러면 내가 살아온 예? 생의 물리적 에너지에 의해서 기운에 의해서 쭉 생을 내 육신을 넘어서 쭉 밀려갈까? 요겁니다 요거. 죽은 다음에 내 삶에 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내 삶에 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 자동차 얘기를 꺼냈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이 삶의 관성이 없겠어요? 예.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내지는 상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육아사지론에서도 나오고 유식의 기반이 되는 육아사지론도 유식의 기반이 되는 논설입니다마는 고런 데서 이야기가 되는 게 그 영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쭉 영혼이 밀려가는데 며칠 밀려가? 49 일을 밀려간다. 여기서 49라는 뭐냐면은 시간을 소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시면 곤란해. 그거는 49 일이라는 건 밀려갈 만큼 밀려간다는 얘기입니다. 7 이라는 것은 뭐야? 7 이라는 것은 한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주기의 7 주기를 갔다는 이야기는 밀려갈 대로 갔다는 뜻입니다. 49 라는 은사는 예 최대치라는 거야 최대치. 어. 그냥 세속적 최대치를 49로 보는 거예요. 7의 7 주기니까. 그러니까 100 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인지의 최대치야. 예? 인지의 최대치야. 인지의 최대치가 만이 되면은요. 요즘 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도 뭐 외국 사람들이 몇 조로 팔지 모르겠는데. 예? 그죠? 요즘 우리는 많은 많이 알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이 만이라 생각하는 것은 인지의 최대치인 100. 아니 옛날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뭔 숫자를 세는데 100 이상 셀 일이 있겠냐고. 몇 달을 쌓아도 아니 별 쌀 알고로 따지면 엄청 많겠지. 근데 알곡 세는 사람은 그건 가서 곤장 맞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기 좋게 몇 단을 만들겠지. 그럼 한 단, 두 단에 그게 100 이상 되겠냐고. 가마니를 100 가마 이상 사람들이 셀 일이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 최대치를 100 으로 보는 거예요. 100 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적 최대치에서 상상의 최대치가 만이 되는 거예요. 만. 그러니까 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의 최대치, 즉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영원이라는 단위가 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세하는 그러면요. 뭐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기간까지 상상해서 최고의 기간을 만세. 그러니까 중국 황제한테 만세 그랬잖아. 근데 우리 사극 보면은 우리나라 임금한테 천세하잖아. 예. 천세하는 것은 좀 덜 상상했다는 거야. 덜 상 그러니까 100 이라는 것은 인지적 숫자를 이야기하는 옛날 사람들의 숫자적 관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안에서의 숫자는 7이 뭐냐면은 한 주기를 뜻하는 거예요. 생활. 우리 삶 안에는 7 이라는 숫자가 한 주기입니다. 그리고 일 주일 하잖아. 한 주기가 7주 같다는 이야기는 내 삶의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내 삶의 최대치. 7일 곱하기 7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오늘날 49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편의상 49제 49일 하니까 7 예 해서 하는 거지 옛날 사람들 관념은 그게 세속적 삶에 있어서의 최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기로 마음먹고 안 잊어버리고 일관되게 하는 것의 최대치가 49 일로. 그러니까 기도는요. 옛날 100일 기도를 했겠어, 49일 기도를 많이 했겠어. 49일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하면은 7 주기 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원만하게 다 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게 뭐 49 일로 만족 못 하는 거야. 100 일로 기도하고 만일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런 관념에 있어서 49 일이 같다는 얘기는 중류가 삶의 여운이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마다 여운이 삶의 여운이 죽고 난 다음에 49 일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요. 나라인에 속다고 내 속다고 다르잖아. 예? 나라연이 삶의 여운이 죽고 난 다음에 여운이 가는 것의 49 일, 나라연의 속도, 삶의 속도에 갈 때까지 가는 치하고 청정시 문명제 갈 때까지 가는 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간으로 보시면은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걸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은 인제 무당들은 싹 다 폐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49 일이 어딨냐고. 절도 폐업해야 돼. 뭐 49일 따지고 뭐.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예. 그런 게. 그러니까 49 제시 될 때 초자고 막자가 중요해요. 중간중간도 중요해요. 중간중간도 중요합니다. 아 근데 막 형식으로 하니까 사람들한테 그래 일러 드리는 거지. 일러 드리는 거지. 49 일에 사람마다 다 달라. 상대적이야. 이래 이야기하면요. 아유 아인슈타인이 나한테 그러지. 참 잘 해석했다." 상대성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소위 이야기의 특수 상대성 입장에서 보면 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거든. 다 사람들마다 우리 모든 물질에는 질량이 있고 그 질량을 따라서 뭐냐면 인력, 중력이 있는데 그 중력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질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운동을 해 갖고 어떤 여운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 49 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의 1 일하고 저 목성에서의 1 일은 다르단 말이야. 예? 다르다고. 그러니까 고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 우리는 지금 가만 다 듣고 있다." 근데 다른 데 가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인상을 씁니다. 아. 참 우리가 좋은 거지 이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 중류를 아까는 부두갈라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여운이 어떻게 했냐면 했을 때 공생사식 이렇게 그 여운의 식. 예. 그 여운의 식을 생사식이라고 화지부는 이야기를 했고 그 화지뿐만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쭉 되어서 오른 게 유식에서는 아래아식이라는 말로 좀 더 다듬어지고 강화되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식에서 갑자기 갑툭튀로 툭 아래아식이 나온 게 아니고 부처님 제자들이 오랜 동안 고민을 했는데 유식하는 사람 즉 육아행 유식파들이 세련되게 만들었어. 세련되게 만들고 자기들이 이게 아래아식을 놓고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역시나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수행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식을 한 불교 학파를 육아행이라는 건 요가행이라는 뜻이에요. 요가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명상 수련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가행 유식파라 그러는 거예요. 육아행 유식파. 그 육아행 유식파에서 자기들의 임상의 기록을 한 것이 해심밀경이고 그것을 총 집약시켜 놓은 것이 유식 30송, 20송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레아식이라는 언사가 가장 뭐냐면은 소위 뭐야 영감을 주는 아주 불교에 없는 탁월한 은사였고 물론 이 시대 동시대에 같이 일어난 불교 중에서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열애장. 이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건 종교적 영역의 이야기고 아레아식이라는 것은 일반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한테 불성이 있다면은 종교인들은 환호하지. 종교인들은 환호하지만은 불성 안 믿는 사람한테는요. 불성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아레아식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불교 신자한테만 있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 신자도 종교고 상관없이 다 있는 거야. 일반론이 되는 거예요. 예. 보편적 이야기에서 탁월한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유식불교가 완전히 번성하게 되고, 이 유식불교가 당나라 현장에 와서 배운 그 불교에 해당되고, 그 당나라 현장이 배워가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 땅에도 그 당나라 인제 중국에 가서 유행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승기신론이라는 논서와 함께 팍 영향을 준 것이 한국에 인제 원효의 대승기신론서하는 그러한 탁월한 논서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한 심식 불교 안에서의 형태가 되고,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가장 백미에 해당되는 유식 30성을 읽고 있고, 그 아래아식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차츰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 종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종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소위 이야기한 에 유전자, 우리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유전자와 같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래아식에서 이야기하는 종자는 유전자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것을 물질적 은사로 표현했지만, 이 종자라는 이야기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앗. 종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씨앗이죠. 씨앗.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열애장이라고 했을 때는, 열애장이라는 것은 유전자적 은사입니다. 유전자적 은사.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것은 열애의 태아라는 뜻이야. 가루바. 그래서 장자가, 감출장자가 그건 태아라. 태아라는 이야기는 핏줄이라는 뜻이에요. 핏줄, 핏줄. 아트마노 다르죠. 예, 핏줄. 그러니까 이게 아뜨만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 신성을 부여받은 거잖아. 근데 열의 장일 때 이 태아라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법을 계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법을 계승했다. 누구나 다 깨달은 부처님의 법을 계승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열애장이라고 태아라는 입장을 얘기한다면은,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성자는 종자의 뜻입니다. 종자. 그 종자는 것은 씨앗이라는 뜻이죠. 씨앗. 자, 이 씨앗은 어느 우리 식물의 씨앗 있잖아. 여러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종자, 물론 좋은 종자야 되겠지. 근데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 종자는 하나예요,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능장소장된 정보는 다 종자야. 능장소장된 정보는 다 종자가 되는 거야. 종자가 돼. 그러니까 아타나식에서 유전자하고는 다른 거죠. 유전자는 종자가 하나죠. 유전자는 사람 호모사피엔스를 결정짓는 종자가 하나잖아. 우리한테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유전자에서 정보에서, 아니 이거 우리가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씨앗에서 나는 놈은 다 다르지. 다 다른데 이게 뭐냐면은 무슨 식물, 무슨 꽃 하는 거는 다 다르지만은 그 뭐냐면은 부류 내지는 그 어 식물을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거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 각 식물의 집단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유전 형질에서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걸로 예? 정보가 하나의 종자로 되어 있죠. 종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래아식에 있는 종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정보가 나한테 내재되어 있다니까. 많은 정보가 내재되어 있는데, 소위 저도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언어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언어를 공부하자니까 그 소위 해서 외국어를 많이 공부해야 된다. 한문,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내지는
이제 이걸 부가 사상을 해야 되니까 뭐 일본말, 영어 내지는 철학 공부까지 하려면 독일어까지 이런 언어가 구비되어 있다는데 불교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한문하고 그다음에 인도말인 산스크리트든 빨리어든 그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불교 공부가 안 되죠. 그러면은 언어를 공부하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왜냐니까 그걸 통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언어를 공부를 많이 할까요? 어떡할까요? 예. 그 언어 공부 많이 할 것 같으면 내가 대원정사 아니지. 대학에 있어야 되겠지. 저는 그게 하기 싫어요. 그 대신 뭐냐면은 언어 공부를 안 할 뿐이지 언어 공부 못지않게 어떻게 이 지금 경전이나 논세에 있는 생각 내지는 이런 것들 많이 궁리를 하겠죠. 궁리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실은 언어 공부라는 건 기초 입장이고 그 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줄줄줄줄 탁월하게 언어는 할 줄 모르지만은 한문도 곧잘 읽고요. 내지는 또 범어도 맞춰가면서 읽습니다. 맞춰가면서 그래야 사전도 보고 원어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그냥 기본 가락은 한다고. 꼭 왜 그러냐니까 불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뭐 그렇게 나는 하는데 아니고 불교에 관심 없는 사람 내지는 저 서 서구 철학이나 내지는 기독교 하는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당연히 라틴어를 하겠지. 라틴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라틴어가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 내 친구 따라 교회를 한번 갔는데 그날 딱 교회 전도사가 웬 외국 여자가 와 가지고 외국 여자가 뭐라 뭐라 솔라솔라 하면은 제가 탁 옆에서 번역을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영어 잘한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서로 짜고 하는 거더라고. 근데도 딱 하는 거 보니까 와 저게 목사가 되면은 저렇게 뭐냐면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네들은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이블이 영역된 것을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쓰겠죠. 그래서 웬만한 목사들 영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본 언어니까. 예. 근데 목사들이 한문 할까요? 못 할까요? 네. 네.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저 군에 있을 때는 여전히 신문에 한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한자가 여전히 많은 시대고 그때 군대는 한겨레 신문이 못 들어왔어. 한겨레 신문이. 왜냐하면은 그건 빨갱이 신문이라고 예 막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조선이 뭐 동아일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아직도 여전히 한문이 많아. 가면은 목사가 그걸 다 읽을까요? 신문은 고스란히 누가 펴본 적도 없고 쫙 접혀 있을까요? 접혀 있습니다. 왜? 뭐냐면은 한문에 익숙하지 아직까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잘 안 쓰니까. 근데 저희는요. 어릴 때부터 한문 읽어 버릇 했기 때문에 신문을 못 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가면은 딱 목사 사무실에 가면은 군대는 이렇게 종교끼리 사무실 가고 그럽니다. 가면은 안 펴 놓은 신문 있잖아요. 딱 그래서 내가 보는 척 하잖아요. 내가 신문을 보려는 게 아니고 "니는 안 봤지. 난 이렇게 본다면서." 어. 그렇게도 하는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 했을 때 '그 사람은 왜 기독교를 좋아했을까? 예. 왜 나는 불교를 좋아했을까?' 같은 종교인데. 예. 그건 뭐냐면은 종자. 내가 뭔가 가능성에 있을 때 어떤 것이 가능성이 먼저 발화했는가? 불교도 당연히 신학적 요소가 있었죠. 불교가 여러분 기독교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잖아요. 우리는 믿으려면 1080번 절은 해야 돼. 여러분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편할까요? 절 1080번 하는 게 편할까요? 우리는 무릎 깨질 때까지 믿어 본 거야. 무릎 깨질 때까지 믿는 사람이 그다음 추구하는 게 뭐예요? 믿으면 됐고. 도대체 뭐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게. 라는 궁금증으로 더 나아가죠. 근데 요쪽 종교에서는 예? '이 세상이 뭐냐.'라는 의문을 가져요 안 가져요?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 어떤 것이야.'라는 의문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적 호기심이 더욱더 그냥 발화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종교적 호기심에 와서 종자가 개입됐다 하더라도 출발은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꽃 필 때까지는 전혀 다른 꽃이 필 수밖에 없는 게 한 종자 안에서도 종교라는 종자 안에서도 다른 양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종자의 특징입니다. 종자의 특징. 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많은 종자, 정보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종자라고 했지만 오늘날 이야기로는 정보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초아래식, 기숙일체종. 그다음에 제3송입니다. 불가지 집수 처료, 불가지 집수 처료. 예. 불가지. 도대체 불가지 알 수가 없어. 불가지라는 얘기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알 수가 없는데 그 알 수가 없는 수가 있고 집수가 있고 그다음에 처와 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데 느낌을 가지고요.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는데 그 느낌을 가지는 곳이 있으며 그 위에서 이러쿵저러쿵 따진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불가지 알 수가 없는데 집수가 있고 처가 있고 료가 있다는 얘기. 근데 어릴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알 수가 없는 놈을 어떻게 집수하고 처하고 료라고 분별해내지? 알 수가 없는데 예? 뭐냐면은 '왜 집수와 처와 료를 따지지?'라고 했는데 아니고 뒤에 인제 차츰차츰 공부해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게 처와 집수와 처와 료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집수와 처와 료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 마음이 다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지.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했을 때 마음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처입니다. 그게 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죠? 처입니다, 처. 근데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걸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불가지야. 마음이 있죠, 그죠?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 아니 내 마음이 짠해 하잖아. 옆에서 말 쓰잖아. 근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데라니까. 몰라. 하거든.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처가 있다는 얘기, 처. 예? 옷, 처, 장소, 예,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처의 집수, 느낌을 가지잖아. 짠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잖아. 내가 뭐냐면 마음을 써요. 쓰게 돼요. 쓸 수도 있고 쓰게 될 수도 있지. 쓰게 된다는 얘기는 수동이지. 쓰게 되는 거니까. 쓸 수 있는 건 능동이지. 아까 소위 이야기해서 능변소변하는 거야. 나는 마음을 가지고 식을 가지고 능변소변하고 있는 거지. 능변이라는 건 쓰고 그다음에 소변은 쓰게 되는 거지. 마음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 위에서 뭐가 하나 똑 떨어지니까 물 위에 파문이 생기는 거지. 물 자체에 파문이 있는 건 아니잖아.
뭔가 떨어지니까 파문이 생기는 거다뇨. 그러니까 파문이 생기는 거는 물의 움직임이지. 물의 움직임은 물체가 똑 떨어지니까 물이 움직이는 거지. 물이 움직이는 거야 알고 물체가 떨어진 거야. 예. 물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소장이라는 거야. 소변이라는 거야. 예? 우리 밑으로 발산하는 소변 말고 소변. 물체가 떨어지게 대상이 있으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그 대상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그걸 소변이라는 거야. 아니 대상이만 움직여요. 내가 능동적으로 뭘 찾으러도 다녀. 어? 궁금해하기도 해. 하니까 그걸 능변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소변이 강한 사람을 우리는 내성적 하는 거야. 능변이 강한 사람을 외향적 하는 거예요. 외향적, 내성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분적, 내향, 외향 하는 것이 이분적이지만은 아니 그 내성적이라고 내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 외향적이라고 외향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외향적이라는 게 마음씀 안에서 내성적인 마음보다 0.1%만 더 많아도 외향적인 것 같아요. 0.1%만 적어도 내성적인 것 같아. 그게 능변소변이라는 거야. 그 능변소변이라는 놈이 예? 집수 떡 느낌을 받아. 그 느낌이 일어나. 느낌이 일어나는 곳이 있겠지. 그래서 집수처 하는 거야. 그런데 느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마음이 어디 있냐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불가지야. 왜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보면은 나는 지난번에 오명재가 그랬나? 벌레 하나 지나가는 거 놀래 가지고 막 발발 100m 달리기를 막 10초 끊을 정도로 뛰어가더라고. 음. 근데 우리는 벌레 보면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래서 벌레 잡으려면은 나도 막 이 손으로 탁 잡지는 않지. 내 혼자 있으면 손으로 탁 잡던데 그래도 막 보는 눈이 있으니까 티슈나 화장지 꺼내 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오명재는 기억에 커서 그렇지만 저희는 내가 벌레를 잡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부산의 칼큘러치 바퀴벌레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무슨 풍뎅이 몇 배만한 게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면은요 우리 책받침 있잖아요. 책받침으로 이렇게 잡아. 예. 지나가는 놈 발로 팍 밟아.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기어다니는 벌레가 벌레겠어요. 그렇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벌레를 보거나 뭔가 아니 왜 뱀이 무슨 잘못했다고 뱀만 보면 다 사람들이 싫어할까라고 했을 때 뱀을 보면 싫어할까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싫어하는 느낌이 어디서 왔어요? 그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너는 알 수가 없어. 이게 왜 이렇게 강화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집수, 그다음에 마음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요걸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쿵저러쿵 따지잖아. 요.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라는 게 료 하는 거야. 예. 집수와 처와 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도대체 불가지 알 수가 없어.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야? 아래아식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야. 아래아식에서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상여 촉작의 수상사. 촉작이 수상사. 촉작이 수상사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변행심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행심소. 변행심소라는 이야기는 변행심소라는 이야기는 의식, 실식, 즉 의식과 말라식과 아래아식의 두루두루 뭐냐면 일어난다고 해서 변행이라고 씁니다. 변행. 심소라는 것은 마음 자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촉, 감각 접촉을 이야기를 해요. 감각 접촉과 감각 접촉 다음에
작의, 의가 일어나. 작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그 감각 접촉을 깨닫는 주체가 있어요. 그죠? 그 주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작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기. 그러니까 촉되면은 촉하는 순간 작의는 뭐만 바라봐? 촉만 바라봅니다. 촉에 의해서 생긴 거지만 마치 내 마음속에서는요. 자기가 촉을 바라보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순서는 촉해서 자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촉해서 자기가 일어나는데 나는 마치 자의가 아니고 의가 나라는 놈이 벌써 의식이라는 놈이 있어서 촉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촉하고 작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뭐냐면 내성이 치면은 내성이 치면 내 귀에 들리지 그죠? 예. 들리는 게 촉이죠. 그죠? 촉할 때 그때 촉하면서 어떻게 나는 놀라잖아. 내성 치기 전에 놀란 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성 치기 전에 놀란 나가 없지. 예? 그런데 내성 딱 치니까 놀란 나가 딱 생겼지.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래?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거든. 내가 놀랐다고. 내가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의가 뒤에 생기는데도 뭐예요? 마치 미리 있었던 듯이 예? "아이고 놀래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그 작의라는 이야기도 한참 더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도 설명하면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작의 그다음에 수 아니 이렇게 번개치면 아까 나라에는 이불 덮어 쓴다며. 왜 이불 덮어 써요? 속된 말로 쫄아 가지고. 그쵸. 우당탕탕 하면 쫄리지. 하늘에서 막 번개치고 쾅쾅쾅쾅 하면서 소리가 들리면은 그래서 마음이 덜컥 한다음에 덜컥하면서 놀란다고. 그 놀라는 것 자체가 감정, 느낌이죠. 그죠? 음. 느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느낌은 좀 더 구체화되면 감정과 정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그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이 구체화되는 것을 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구체화되는 걸 상 이렇게. "아이고 놀래라." 했을 때는 놀란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그러니까 "아이고 놀래라." 했을 때는 이미 놀란 거야. 수 마음이 놀란 거죠. 그죠? 놀랐는데 내가 입으로 표현하기를 "놀랐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걸 상이라 합니다. 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표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상. 표상이라는 것은 마음에 일어난 현상을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이미지화는 형상으로 이미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념으로 이미지할 수도 있겠지. 그 이미지화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표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성병력에 놀란 것을 내가 몇 년 전에 비행기 타고 오다가 번개치고 하니까 내가 놀랐다 그랬잖아요. 놀란 것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상 때문에 그래요. 수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질 못하죠. 내 내면적인 것이라. 근데 그 내면적인 것을 이미지화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표현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 도구입니다. 심상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한 도구가 되고 그 심상이라는 것은 다른 심상과 차별짓는 다른 느낌의 정보를 모집해서 차별짓는 노력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상, 그다음에 사 하는 거예요. 사라는 건 요즘 생각상자, 생각사자인데 여기에서 생각상자는 마음심자 후에 모습상자잖아. 이미지라 했잖아요. 표상. 여기서 생각사자는요. 마음심자 후에 뭐야? 받전자잖아. 예? 여러분들 마음밭이 다 달라. 그래서 내가 그 벼락 그때 제주항공이었어. 아유, 내가 제주항공 작년에
그죠? 작년 재작년이 12월 달에 무안에서 하는 거 보고 내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때 내가 놀랄 때도 제주항공 탔거든. 그날 제가 웬만큼 흔들려 가지고 놀라는 사람도 아닌데 그날 이게 그냥 '비행기가 어떻게 되나?'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무 많이 장만전선을 들고는 너무 많이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안 합니까? 내 뒤에 청년이 내 어깨를 막 잡아 가지고 "나 씨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자식." 계속 나중에 그냥 얼마나 세게 잡는가. 나중에 여주 인제 탁 떼니까 장마전선 중부지방에 갇혀 있다가 탁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평온해지는 거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나?' 하니까 걔가 잡던 손을 놓더니 "죄송해요." 얼마나 놀랐으면은. 다들 있잖아요. 막 머리 감싸고 막 예 황당하지. 황당하지. 그 막 위에 그 산소호흡기만 내려서 난리 났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막 타고 오는데 여주 탁 나고 난 다음에 인제 김포로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내 마음속으로 뭐라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나 비행기 이제 절대 안 탄다.' 그게 삽니다. 비행기 절대 안 탄다. 이게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라는 것은 마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경험 위에서 생각이 이러쿵저러쿵 궁리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생기겠지. 자기 밭이 자기 생각의 마음밭이 생기겠지. 이게 생각 사자입니다. 마음밭이. 어. 그러니까 아니 요즘 어떤 노보사를 보면 임영웅 나오면 좋아하잖아. 어. 막 좋아 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나는 걔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좋아합니다. 뭐 어떡해요. 그 사람이 좋다니까 인정해야지. 예? 좋다는 인정해. 막 노래 나오고 거만해. 뭐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데 지가 멀어져 가는지 내가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아무 감정도 없어. 어. 걔가 무슨 그런 점점 더 져 가는 그런 감성의 고민을 해 봤겠냐 했을 때는 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걔들이 막 해 가지고 뭐 옛날 김광석 노래 많이 불러 가지고 어느 노부부의 무슨 뭐 뭐 이야기하는 지가 노부부 돼 봤나 뭐. 그런다고. 어.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요. 난 또 그게 좋죠. 어. 예를 들어서 막 마음이 이러쿵저러쿵 복잡하면은 재즈도 들으면 좋아요. 재즈라는 게 형식 규칙이 없기 때문에 막 마음 가는 대로 뭐 가는 대로 둥둥둥둥 가다 보면은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재즈 피아노든 뭐 내지는 것든 뭐 기타든 뭐든 뭐 해 가지고 막 둥당둥당 거리면은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기호가 다 다르지. 기호가 다르는 것도 왜 그래요? 사가 달라서 그래요. 한자가 참 이런 게 용이합니다. 마음밭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마음밭은 뭘 키웠냐는 거야. 어. 그 안에 생각의 여러 나무나 생각의 여러 작물들이 컸겠죠. 그죠? 그 밭이 달라. 그 밭이 다른 게 사유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사유 체계가. 그래서 선호하는 것이 수에서 일어났다면은 예? 그 선호의 표상이 이미지화된 것이 상에서 일어났다면은 그 선호를 최종적으로 산출하고 나한테 익숙하게 하는 것이 사가 되는 거예요. 사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어떻게 해요? 변행, 아래아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아래아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관념 체계, 사유 체계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래아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아식에서 가져오는 정보는 촉에 의해서 가져오는 정보일까 아니면 사유 체계에 의해서 가져오는 정보일까? 사유 체계에서 익숙한 정보를 막 가져올 뿐 예. 아래아식의 안에 뭐가 저장되는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는 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인제 아래아식에 대한 설명인데 오늘은 인제 정리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유전 형질 유전자 아까 아타나라는 건 신체를 통해서 내려온다 했잖아요. 신체를 통해서 상속된다고 했을 때 유전자 입장에서 봐도 유전자는 각기 유전자는 우리가 유전자를 염기서열을 쭉 사람들하고 한번 뽑으면은 예를 들어서 원명지 유전자를 쫙 검사를 하면은 내 유전자가 딱 보면 '아이고
참 이 사람 유전자는 잘생겼는데 이 사람 유전자는 못생겼네. 이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전자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쭉 정보가 내려오는데 우리 인류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아타나가 인류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유전 정보가 나한테만 내려오고 부모에서 나한테 이렇게 받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인류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야. 인류를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인류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인류 안에서 뭐 때로 섞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 그렇게 하면서 인류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어. 그 유전자로 보면은 동서양사랑 유전자가 차이가 없다니까. 유전자만으로 보면은 그냥 이 유전자는 사람의 유전자라는 거지. 예. 그거예요. 난 나중에 나와 보니까 하얀 놈 있고 노란 놈 있고 검은 놈 있고 이런 거지. 유전자 안에서 그 차이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자, 유전자도 이런데 물질적인 거. 유전자 아타나식도 이런데 아레아식은 내 마음에서 다음 마음으로 상속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레아식이 내 마음속에 있을까? 그러면 아레아식이 내 마음을 초월했을까?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의식적 마음, 그다음에 말라식의 마음, 내가 자의식 내지는 자기관념을 아래아식은 그 자기관념 속에 딱 조만하게 있을까? 안 그러면 내 관념, 자의식보다 널리에 있을까? 유전자로 보면 여러분 몸 안에 있지. 유전자가. 이 유전자가 내 몸 안에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지. 예. 아래아식도 마찬가지잖아. 당연히 아래아식이 식에 나도 접촉을 하고 있지. 아래아식에 예? 한 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변행심소로 걸치고 있는 거냐. 이 아래아식이 내 마음속 즉 내 이 안에 있을까? 그럼 아래아식이 쫙 널리 예? 나라는 개체를 넘어서 있을까? 했을 때 유독 우리가 공부할 때 저희 어릴 때는 아래아식이 심층시켜 가지고 사람의 마음 깊숙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래아식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래아식은 널리 퍼져 있고 아래아식은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널리 퍼져 있다는 게 나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아래아식에 가면은 나라는 것은 있는 거야. 예? 나를 초월했기 때문에 아래아식은 무아의 경계에 있는 거야. 아래아식은 무아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무아의 경계. 그래서 이 무아의 경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푸드갈라고 다르고 게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궁생사식이라고 해서 다음 생을 연결시키는 여운이라고 할 때 그 좁은 협의의 의미하고도 다른 마찬가지로 유식에서 아래아식이 다음 뭐냐면은 생을 재생시키는데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일식적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다음 생에 요것으로 쭉 일직선으로 개입하는 거야. 나도 우리가 아래아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아타나식의 입장에서 내가 많은 뭐냐면은 사람 중생이라는 많은 군집 안에서 하나의 나가 다음 생으로 간다면은 이 다음 생은 내가 가는 걸까? 그럼 이 많은 군집이 가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무아의 가르침을 위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상응유사수 시무부무기 촉등역여시 항전여폭류 아란위사라는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계기 1단을 지금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요 한 개송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실은 유식의 백미는 아래아식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뒷부분들이 해석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